안녕하십니까. 별 5개의 오성부동산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구정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한 2, 3일 되겠는데요.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안 하면 보증금 꽝인가라는 콘텐츠로 이제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리가 전세 사기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전세 사기는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죠.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확정 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과 살면 이제 점유라고 해서 이게 이제 다 이루어지면 이제 이게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런데 또 만약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또 전입신고를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뭐 개인적인 또 그 사항에 의해서 자기가 노출되는 게 싫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안 하면 이제 안건은 찐빵과 같다라고 내가 이제 표현했는데요.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필수 요건하는 법률을 한번 보겠고요. 그 법률이 바로 이제 이 대항력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섯 번째,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주택법상 이제 적용 여부를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전입신고는 별개의 문제죠. 아까 본인이 어떤 그런 개인 상황에 따라서 꼭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주택 주거용 건물로서 임대된 경우에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지금 말씀드렸죠. 대항력, 우선 변제권, 또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못하지만 그 외에 이제 규정이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입 신고를 필수 요건하는 법률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죠. 전입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법 3조에 보면 대항력이 나오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효력이라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다음날 00시부터 생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법에는 일단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에 대한 규정이죠. 이것도 전입신고를 이제 필수 요건을 하는 건데, 법 3조에 보면은 이제 보증금의 해수가 있습니다. 법 3조, 제3조 1항, 2항 또는 3항의 대응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죠. 경매,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로 나누는데요. 또 국세징수법에 따른 이제 공매,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나올 때 이제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 환가, 임차주택의 환가 이 대금에서,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에 건물과 대지 포함된, 그러니까 낙찰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낙찰 가격에서 후순위 권리잖아.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진짜 서민들이 진짜 더 힘들어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입신고를 이제 보는데, 자, 제8조에 보면 보증금지 일정 비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임차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는 후순위 가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은행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2021년도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 근데
그 금액이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때에는 그 금액에 맞게 대출을 해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세 대출이 될 수가 없죠.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면.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때가 소액 임차인이 1억 5천인데 1억 5천인데 최우선 변제권이 3,700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3,700에 월세가 뭐 30이다. 그렇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대출 경매가 들어와서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으로다 이제 이게 분류가 되고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거기에 또 최우선 변제권 3,700에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러니까 내가 3,700만 원 이내로 들어간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액을 이제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지 이걸 받는 거지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해서 이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조 1항의 경우는 3조의 2, 4항부터 6항까지 규정을 준정한다 되어 있고요.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은 임차인 중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 범위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이렇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다는 얘기죠. 뭐 1층에 뭐 101호, 102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돼 있고, 그 다음에 3층이 있고, 그 다음에 4층을 이제 주인 세대가 샀는데 여기에 전부 다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낙찰 금액에 이거를 우선 변제를 최우선 변제를 해주되 이 낙찰가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또 낙찰 받는 분에 또 그것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법에서는 또 이 대출을 해준 또 은행에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을 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소액 임차인을 하더라도 우선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또 소액 최우선 변제권이 얼마라는 것도 내가 알고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규정이죠. 이것도 전입신고를 필수 요건을 합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임대차가 끝났어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만기가 끝났습니다.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한테 내가 이거를 나가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죠. 근데 이 임대인이 이걸 못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기된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이 법원에 가는 거죠. 지방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전세 사기건 나기 전에는 이게 집주인한테 송달해서 이 집주인이 그걸 피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전달이 안 됐으니까 그거에 이제 인재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발신만 해도 이제 임차권 등기가 전에 전달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거 못한다면 이걸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전입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이제 그냥 뭐 법원에서는 이제 그 계약서에 보면 이제 취지가 나오지만 이제 이런 뭐 취지 및 이유, 뭐 임대차 목적에 이제 그 이 주택의 임대차 목적이 주택 일부인 경우에도 이제 해당 구의 도면을 이제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대원 규칙안 정한 사항을 제출하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를 이제 송달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매를 하든 또 아니면 또 임대인한테 압박을 줘서 또 받아낼 수 있는 또 그런 규정이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이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다음 임차인들이 또 들어오길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집은 비워졌는데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이게 먼저 세입자가 이거를 임차 보증을 못 받아서 이게 나갔구나 라는 또 그렇게 되면 나도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쉽게 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시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런 내용을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 적용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네 가지는 이제 필수로 한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내가 이제 나의 어떤 뭐 거주者이거를 또 밝히기 또 싫은 분들이 또 이제 이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이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목적이 주거용 부동산에 적립신고를 필요하면 당연하나, 그러나 계약 대상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데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해서 완전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위에 네 가지는 못 봤지만 그 외에는 뭐를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2조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 법 이제 주거용 건물이죠.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차 기간입니다. 이게 법 4조에 나와 있죠. 내가 전입신고를 했다 안 했든 임차 기간은 계약서 내용대로 2년간 내가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계약갱신의 이제 묵시적 갱신인데요. 내가 2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다시 재계약하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냥 그거 지나버렸어. 그럼 묵시적 갱신을 받습니다. 그냥 그럼 다시 이제 연장이 된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나갈 수도 있고 4년을 채워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 등이죠. 만기 도래 시 추가 2년 요구할 수 있죠. 5% 이내에 증가하면은 또 여기서 상생임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주인이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 5% 이내 증액해서 2년 동안에서 4년 동안 이제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할 수 있는 또 계약갱신 요구 등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임의 증감 요구권, 임대상환료를 이제 5% 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요새 또 내렸는데 좀 같이 내려달라라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이제 산정률의 제한, 이제 그것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제 배우자한테 내가 주택 임차권을 내가 또 이렇게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는 게 있고, 필수로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또 이렇게 또 제한적이지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는 규정이 이제 이 규정인데, 이제 제한받는 사항은 전입신고를 하자는 임차인은 이제 이게 경공매를 당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이거는 이제 선순위의 어떤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행사라든가, 두 번째가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죠. 이건 소액 임차인이라고 보시고, 이거는 최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